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반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가원 선수의 영상을 보셨죠? 스노보드 멋지게 타는 영상을 보셨는데 1080도 회전은 그러면 몇 바퀴를 도는 회전일까요? 1080도가 360도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바퀴 회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00도 회전은 몇 바퀴일까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바퀴 반 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360도 이내의 각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을 360도보다 더 큰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사람들이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초선은 이제 각이 시작되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기준선의 역할을 하는데요.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에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커지는 이 각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처럼 시계 방향으로 커질 때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경계선을 그러면 이제 움직여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반직선 OP를 움직이는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요. 자,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각을 실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90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0도는 360도 돌고 60도만큼 더 도는 거니까 동경은 60도랑 똑같은 위치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도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20도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60도와 420도가 동경이 같네? 뭔가 동경을 이용해서 나는 각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동경만 가지고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각을 60도랑 420도를 구별해서 표현하기에 각을 표현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어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번 회전하게 되면 이 방법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뭐 10바퀴 회전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이제 단점들을 느끼면서 뭔가 이 각을, 동경에 대한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은 각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알아보기 쉽다는 또 장점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 60도 마저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동경 OP 각은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90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90도는요. 이것이 360도 하고 35도만큼 더 도는 거니까 35도와 똑같은 동경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60도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60도를 갔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270도 가면 여기 위치니까 조금 덜 가는 거니까 이쪽 위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수로 생각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60도를 한번 빼서 마이너스 360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더하면 260도가 되냐? 100도를 더하면 2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도 위치에 그러니까 위에 거랑 동경 1번하고 동경은 똑같은 위치에 그려지겠죠. 똑같은 위치인데 방향만 다른 마이너스 260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475도도 마이너스 360도 하고 115도 이렇게 해도 여전히 뒤에 부분이 음수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60을 한 번 더 해주고 115도를 뺀다고 생각하면 245도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45도랑 똑같은 동경을 표시해서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은 음의 방향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반대로 한 바퀴 돌고 115도만큼. 자, 그래서 유일하게 정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각이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는 정확하게 하나로 정해지죠. 근데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50도랑 410도랑 마이너스 310도랑 나타내는 동경은 똑같아요. 하지만 각의 크기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각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경은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해서 50도이지만 동경은 50도 위치지만 이 동경 하나가 50도도 표현할 수 있고 410도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310도를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각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여러 각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천선 OX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XOP의 크기 중에서 하나를 알파도라고 합니다.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과 그냥 각의 크기 360도 이내 각의 크기를 분리해서 표현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n은 정수를 의미하고요. 알파도의 범위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광펜을 하나 쳤으면 좋겠는데 여기 0도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나 적어 볼까요? 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0도부터 360도 이내의 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음수각을 적게 되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각들,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0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도를 하고도 마이너스 90도만큼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60도 회전하는 부분 빼고 마이너스 90도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틀린다는 거죠? 이쪽이 음수니까 틀린 표현이에요. 일반각에서는 이 뒤에 부분을 양수로 통일해서 쓰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 마이너스 90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360을 한 번 더 해주고 플러스 270을 한다 해도 이 마이너스 90이랑 이 뒤에 부분은 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360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회전을 의미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고 뒤에 플러스 270도라고 써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범위 안에 들어오죠, 각이. 그래서 이것이 이 마이너스 450도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음수이면 안 된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분면의 각이라는 게 있는데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4분면의 각일 때 제1사분면의 각은 이제 일반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정수 n에 대해서 360도 플러스 n 하고 플러스 0도인 거죠.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쌤이 쭉 적어 보겠습니다. 제1사분면의 각부터 제4사분면의 각까지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정확하게 각이 이렇게 90도인 경우에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표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경계선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도인 경우에는 제1사분면의 각도 아니고 제2사분면의 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의 각은 이 4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문제집을 풀다 보시면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5가지 동경의 위치관계가 있거든요.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제 세타 1을 생각해 보면 세타 2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냐면 회전수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동경이 일치하니까 뒤에 부분, 알파도 부분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일반적인 표현은 두 각을 그러면 뺐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경이 반대 방향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대충 이제 좌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알파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정확하게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 각은 몇 도인 거예요?
180도 더하기 알파도인 거잖아요. 세타1이 이렇게 알파도라고 표현될 때 세타2는 회전수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여기는 m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각이 180도 플러스 알파도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세타2에서 세타1을 뺐을 때 형태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인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또 어떤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